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층 빌딩 내부는 인공적인 향기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발을 들릴 수 있다는 명품관 깊숙한 곳의 비밀 접견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금색 자수가 화려하게 놓인 벨벳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오미숙은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화려한 외양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친 트위드 재킷은 프랑스 장인이 수개월에 걸쳐 만든 한정판이었고, 손목에서 번쩍이는 백금 시계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겉모습과 달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장 지배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달 실적으로 소급해서 처리해달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말이 우스워요. 오미숙이 차갑게 쏘아붙이자 매장 지배인은 식은땀을 닦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무 신고가 마감된 건이라 저희로서도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을 지난달로 돌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발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미숙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배인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철규 준장이 군수품 보급 경로를 조작해 빼돌린 비자금을 세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실적으로 처리해야만 비는 돈의 행방을 감출 수 있는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잊은 모양인데 박 준장 이름 석자가 이 바닥에서 어떤 무게인지 몰라서 이래요? 내가 여기서 한두 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네 매장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감히 토를 달아? 세무 처리가 꼬이는 게 무서워? 아니면 내 남편 눈밖에 나는 게 무서워? 선택 잘해요. 당신 지배인 자리 지키는 거 내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니까. 지배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준장이라는 단어는 이 좁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나변처럼 무겁게 눌러버렸습니다. 육군본부의 실세인 박철규 준장의 권력은 오미숙에게는 곧 방패이자 무소불위에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었습니다. 지배인은 결국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처리에 올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도망치듯 방을 나가자 오미숙은 신경질적으로 가죽 장갑을 내던졌습니다. 이 짓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감찰의 눈길이 매서워진다는 남편의 경고가 떠올라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접견실 문을 열고 매장 홀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고가의 가죽 냄새가 뒤섞인 공간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의 눈살이 단번에 찌푸려졌습니다. 매장 중앙, 이번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전 세계에 몇 점 없다는 7천만 원 상당의 악어 가죽 가방 앞에 한 젊은 여자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런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녀의 눈에 들어온 전서진은 누가 봐도 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낡아서 앞코가 조금 해진 운동화, 그리고 목 부분이 살짝 늘어난 티셔츠까지. 명품 매장 직원들조차 부담스러워할 만한 수수한 행색의 전서진은 현재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15사단 승리부대에서 근무 중인 하사였습니다. 훈련으로 인해 손마디는 굵어지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생신을 맞이한 어머니 윤지수 여사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는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보석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서진은 조심스럽게 악어 가죽 가방의 질감을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싼 가방을 당장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능력을 키워 어머니께 이런 좋은 가방을 꼭 선물하리라 다짐하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예약해둔 물건은 그 옆에 진열된 소박하지만 우아한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오미숙은 전서진이 가방 근처에 손을 뻗는 것을 보자마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혀를 차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 저급하게 물 흐리는 꼴 좀 봐. 지배인 어디 갔어? 아무나 막 들어와서 귀한 물건 만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전서진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서운 눈을 한 오미숙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그 가방이 얼마인 줄은 알고 만지는 거예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당신 같은 애들이 평생 쥐꼬리만큼 벌어서 모아도 구경조차 못할 가격이라고. 손때 묻으면 같이 떨어지니까 당장 그 손 떼요. 재수없게 정말. 전서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저도 물건을 보러 온 정당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손님? 여기가 무슨 동네 시장인 줄 알아? 청바지 쪼가리 걸치고 들어와서 손님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와야지. 딱 보니까 부모 등골 빼먹어서 명품 구경이나 하러 온 모양인데 격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요.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VVIP들이 쇼핑할 기분이 안 난다니까. 오미숙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전서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군인으로서의 인내심을 발휘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복장이 어떻든 손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약한 물건을 찾으러 온 전서진이라고 합니다. 예약?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애가 무슨 예약을 해? 어디서 거짓말이야. 딱 봐도 군바리 냄새가 폴폴 나는데 요즘 군인들은 월급으로 이런데 사치 부리러 다니나 봐. 나라 지키라고 세금 줬더니 명품관에서 기웃거리고 있어. 이러니까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때 전서진의 허리춤에 매달린 군용 보안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전서진은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부대에서 온 연락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미숙을 지나쳐 매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통화 좀 하겠습니다. 오미숙은 전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 끝까지 무례하게. 어디서 감히 어른 말을 끊고 도망가. 전서진은 구석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서진 하사입니다. 아, 김 상사님. 네, 정비고지에 올린 인수인계 서류 말입니까? 예, 제가 복귀하는 대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화천 제15사단 승리부대의 경례 구호가 매장 안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포착한 오미숙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경멸적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먹잇감을 포착했다는 확신에 찼습니다. 하사? 하하. 세상에, 고작 하사 나부랭이었어? 어머 어머. 기가 막혀서 정말. 야, 하사. 너 이리 와봐.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전서진을 향해 오미숙은 이제 대놓고 반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전서진의 상관이라도 된 양위세를 떨었습니다. 너 방금 하사라고 했지? 군인이면 군인답게 위장크림이나 바르고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너 소속 어디야? 이름하고 군번대. 내가 너 같은 애들 군기 잡는 게 전문이거든. 지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에 명품관을 방문하는 것이 군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긋나지? 어긋나고 말고.
장군 사모님 눈을 불쾌하게 만든 게 가장 큰 죄야. 이 무식한 년아. 너 박철규 준장님이라고 들어봤어? 육군본부에서 스타 장군님으로 이름 날리는 분이지. 내가 바로 그분 아내야.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준장 사모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영창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오미숙은 자신의 목소리에 취해 더욱 악을 썼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전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자신이 몸담은 군대가 이런 여자에게 모욕당하는 현실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준장님은 제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민간인에게 그리고 하급자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 내가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인연이 정말 미쳤구나. 내가 오늘 당장 내 소속 부대 사단장한테 전화 한 통만 넣으면 넌 끝이야. 불명예 제대하고 싶어? 아니면 무릎 꿇고 빌래? 감히 VVIP 매장 물 흐린 죄, 그리고 나한테 말대꾸한 죄. 당장 무릎 꿇어. 오미숙은 이제 광기에 찬 듯 전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전서진은 밀려나지 않으려 버텼지만 주위의 시선과 수치심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결국 오미숙의 편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께 폐가 됩니다. 오늘은 이만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건 판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서진의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 정당하게 모은 월급으로 선물을 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소박한 진심이 계급과 권력이라는 완장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었지?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평생 구경도 못할 곳이니까. 오미숙의 승전보 같은 외침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장의 무거운 유리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오미숙이 누리던 가짜 권력의 시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잠실의 화려한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오미숙의 날카로운 고함과 지배인의 비굴한 손짓, 그리고 전서진의 꾹 담은 입술 사이로 흐르던 굴욕의 시간은 매장 입구에서 들려온 차분한 발걸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성은 오미숙처럼 온몸을 로고로 도배하거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연보라색 실크 투피스에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가죽 가방을 들었을 뿐이었지만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은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한승원 대장의 아내이자 현재 이 수모를 겪고 있는 전서진 하사의 친어머니인 윤지수 여사였습니다. 지배인의 안색이 오미숙을 대할 때보다 수만 배는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미숙이 돈을 뿌리는 진상 손님이었다면 지금 들어온 윤지수 여사는 이 백화점 그룹 회장조차 직접 영접을 나올 만큼 범접할 수 없는 위치의 진짜 VVIP였습니다. 지배인은 방금 전까지 전서진을 몰아세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허리가 끊어질 듯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예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입구부터 모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수 여사는 지배인의 호들갑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매장 한가운데서 잔뜩 날이 선 채 모욕을 견디고 있는 딸 전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딸의 얼굴, 꾹 쥔 주먹,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오미숙의 천박한 삿대질까지. 윤지수 여사는 단 한 번의 눈길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최고 지휘관의 아내로서 겪어온 풍파와 내공이 그녀의 눈빛에서 서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윤지수 여사의 나지막한 물음에 오미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거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배인이 저렇게 쩔쩔매는 것을 보니 보통 인물은 아니겠거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참모총장 사모님 앞인 줄도 모르고 개념 있는 군인 가족 행세를 하며 점수를 따려 한 것입니다. 아이고 사모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박철규 준장 안사람 되는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계룡대 바자회 때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 정말 영광입니다. 오미숙은 윤지수 여사와 전서진 사이를 교묘하게 가로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대신해서 이 매장의 급을 좀 지키고 있었습니다. 글쎄, 저기 있는 하사년이 휴가라고 기어나와서 7천만 원짜리 가방을 만지작거리지 뭡니까? 하사 월급 뻔히 아는데 저런 애들이 물 건드려 놓으면 저희 같은 VVIP들이 손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군기 좀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괘씸하지 않으십니까? 오미숙은 자신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는 듯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윤지수 여사의 동조를 구했습니다. 윤지수 여사는 오미숙의 말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박철규 준장 부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사모님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제 남편이 항상 사모님 존경한다고 입에 달고 삽니다. 윤지수 여사는 오미숙의 아부를 가볍게 무시하고 천천히 전서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미숙은 의기양양하게 길을 비켜주며 이제 윤지수 여사가 직접 전서진의 뺨이라도 때려주길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매장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수 여사가 차가운 바닥에 홀로 서 있던 전서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많이 기다렸니? 엄마가 조금 늦었네. 매장 지배인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벌어졌고 오미숙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해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서진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어떤 훈련도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겪은 이 치욕은 차마 숨길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생일 선물 고르겠다고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딸, 우리 딸. 오미숙의 머릿속이 화이트아웃된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하사년이라 부르고 근본 없는 것이라 모욕하며 부모 등골 빼먹는 애라고 비하했던 그 하사가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참모총장 한승원 대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는 영겁 같은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윤지수 여사는 딸의 어깨를 감싼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서서 얼어붙은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온화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얼음장 같은 위엄과 자신의 자식을 건드린 자를 향한 단호한 분노만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박 준장 사모님. 윤지수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매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네네. 사모님. 오미숙은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하사에게 무슨 볼일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하사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하셨나요? 제 딸은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스카프 한 장을 사러 왔습니다. 남의 돈 세탁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의 땀으로 번 정당한 돈을 쓸어 왔단 말입니다. 사모님. 그게 저는 이 아가씨가 따님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군 기강을 생각해서
군 기강. 윤지수 여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군 기강은 남편의 계급장을 완장처럼 두르고 민간인이나 하급자에게 갑질을 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천박한 말들이 과연 박철규 준장의 명예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박 준장에게 명예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지 의문이군요. 오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 경거망동이 단순히 무안함을 당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남편 박철규 준장이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안달했던 참모총장의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모욕했으니 이제 남편의 군 생활은 물론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도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지배인. 윤지수 여사가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예,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지배인은 거의 바닥에 기어갈 듯한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제 딸이 예약한 물건 지금 바로 결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오늘부로 이 백화점 모든 지점 출입 금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님에게 모욕을 준 분과 같은 공간에서 쇼핑하고 싶지 않군요. 지배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숙은 이제 VVIP가 아니라 매장에서 쫓겨나야 할 불황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윤지수 여사는 다시 전서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자, 서진아. 아빠가 기다리신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는 박철규 준장도 온다고 하더구나. 내가 오늘 겪은 일 아빠한테 직접 보고해야 하지 않겠니? 군인으로서 보고는 정확해야 하니까. 윤지수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오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의 비명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둘렀던 완장은 진짜 권위 앞에서는 그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잠실의 화려한 조명이 일순간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오미숙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매장 구석으로 쫓겨나듯 밀려난 그녀의 귀에는 지배인이 전서진에게 건네는 비굴할 정도의 상냥한 목소리만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서진의 팔을 잡아 끌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던 지배인은 이제 전서진이 예약한 30만 원짜리 실크 스카프를 황금 보석이라도 다루듯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서진 고객님,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드리는 작은 성의이니 이 사은품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지배인의 손에는 오미숙에게는 단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는 고급 가죽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서진은 묵묵히 자신의 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취해 오미숙을 조롱하지도 지배인의 태세 전환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군인답게 그리고 윤지수 여사의 딸답게 담담한 태도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 덤덤함이 오미숙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지수 여사는 딸이 결제를 마칠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오미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일말의 가련함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과 냉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준장 부인, 아까 제 딸에게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하셨죠? 제 딸은 육군 제15사단 전서진 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이자 육군 참모총장의 아내 윤지수입니다. 혹시 더 확인하고 싶은 군 기강이나 규정이 있다면 오늘 저녁 삼청동 식사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남편분을 통해서 연락드리죠. 오미숙은 대답 대신 헛바람 섞인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윤지수 여사와 전서진이 매장을 완전히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대리석 석상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장군 부인이라더니 진짜 무식하다. 참모총장 사모님 앞에서 저러다니 남편 인생 끝났네. 비수가 된 말들이 그녀의 화려한 트위드 재킷 위로 쏟아졌습니다. 오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처박아 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어떡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철규 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감찰실 애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정신없단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내가 지금 잠실 매장에 왔다가 어떤 하사년을, 아니 어떤 하사를 좀 혼내줬는데 그게 총장님 딸이었대. 윤지수 사모님이랑 같이 있었어.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철규 준장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편편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군수품 보급 비리건으로 목줄이 간당간당하다고 말했어. 안 했어. 총장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부른 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총장님 딸을 건드려? 당신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당장 집으로 기어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있어. 아무 전화도 받지 말고. 뚝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는 오미숙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화점 복도의 화려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청동으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안. 전서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가죽 시트의 향기가 감돌았지만 모녀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윤지수 여사가 먼저 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훈련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끝이 조금 깨진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윤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 험한 전방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고생하는데 정작 엄마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참모총장 딸이라는 거 밝히기 싫어서 그동안 내성까지 바꿔가며 군 생활하는 거 엄마가 말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전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부대에서도 이런 일 종종 있어요. 하사라고 무시하거나 군발이라고 멸시하는 시선들. 사실 제가 한승원 대장의 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진짜 평범한 집안의 하사였다면 오늘 그 여자는 끝까지 저를 짓밟았겠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군인의 명예를 계급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그 천박함이요. 전서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휘관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박 준장을 부른 이유. 단순히 밥 먹으려는 건 아니죠? 윤지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박 준장의 비리를 다 파악하고 계셨단다. 군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피복비와 보급품 대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를 감찰실에서 확보했어. 오늘 저녁 자리는 내 아버지가 박 준장에게 마지막으로 명예를 지키며 자수할 기회를 주려던 자리였지. 그런데 그 부인이 명품관에서 우리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산 가방을 휘두르며 내 딸을 모욕했으니 이제 자비는 없을 거다. 차는 어느덧 고즈넉한 한정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권력의 밀담이 오가는 장소이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철규 준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있는 한승원 대장과 윤지수 여사, 그리고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전서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박듯 엎드렸습니다. 총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물정을 몰라서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한승원 대장은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박철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준장, 자네 아내의 허물이 자네의 허물인 것은 알고 있나? 자네가 우리 병사들의 피복과 장비를 훔쳐 아내에게 그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히지 않았다면 과연 그 여자가 내 딸 앞에서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겠나? 한승원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를 울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딸 전서진 하사가 겪은 모욕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겪은 모욕이다. 자네에게 줄 기회는 이미 명품관의 그 악어 가죽 가방 속에 처박혔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자네의 별은 오늘로 끝이야. 전서진은 엎드려 오열하는 박철규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삼청동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은 화천의 정비고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장비들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승. 전서진 하사 복귀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읊조리며 다시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박 준장의 권력이었지만 다시 세워진 것은 이름 없는 하사들의 명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서진은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김 상사가 부품 목록을 대조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 하사 왔어? 서울 구경은 잘하고 왔냐? 근데 얼굴색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김 상사가 투박하게 물었습니다. 전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상사님. 서울 공기가 너무 맑아서 적응이 안 됐나 봅니다. 그나저나 요청했던 K-4 포신 부품은 도착했습니까? 김 상사는 렌치를 바닥에 던지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말도 마라. 이번에도 누락이야. 군수사령부 쪽에서는 분명히 발송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대 장부에는 들어온 흔적이 없어. 이대로라면 다음 주 실사격 훈련은 취소해야 할 판이다. 포신이 다 닳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말이야. 전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삼청동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병사들의 피복비와 장비 보급품 대금을 빼돌려 뒷돈을 챙겼다던 박철규 준장. 그가 누린 사치품들이 사실은 지금 이곳 정비고에서 김 상사가 애타게 기다리던 쇳덩어리들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산의 박철규 준장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군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캐비닛을 모조리 봉인하고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철규 준장님 군형법상 공금 횡령 및 직권 남용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철규는 전날의 충격으로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채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책상 위의 준장 명패는 차가운 증거물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 시간 성북동 저택의 오미숙 역시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너희들 미쳤어?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다 오해라고. 그 하사년이랑 총장 마누라가 짠 연극이야. 오미숙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대신 전서진과 윤지수 여사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드레스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만지작거렸던 7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십억 대의 비자금 계좌와 해외 은닉 자산,
그리고 명품관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수많은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전서진은 대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군 검찰 소속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서진 하사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하군. 박철규 준장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왔네. 특히 그가 빼돌린 군수품 목록과 제15사단 정비고의 누락 부품 리스트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하사의 정비 일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 소령은 전서진이 그동안 꼼꼼하게 기록해온 정비 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사가 기록한 이 부품 수령 거부 및 행정 착오 의심 기록들이 없었다면 박 준장의 비리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야. 참모 총장님께서도 하사의 직업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네. 전서진은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전우들이 녹슨 총을 들고 싸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정비고로 돌아가는 길 전서진은 부대 연병장에 새로 보급된 신형 장비들이 가득 실린 트럭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철규가 가로막고 있던 정의의 물줄기가 터진 듯 보급품들은 신속하게 일선 부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야, 전 하사. 드디어 왔다. 포신 왔다. 김 상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군사법정에서 열린 최종 선고 공판. 박철규는 징역 15년과 추징금 수십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미숙 역시 범죄 수익 은닉 및 공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미숙은 최후 진술에서도 격떨어지게 이런 곳에 나를 가두느냐며 바악을 썼지만 판사의 냉정한 판결 앞에 결국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고 법정을 나서는 전서진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 윤지수 여사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켜낸 것은 부품 몇 개가 아니라 우리 군의 양심이란다.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엔 아빠랑 셋이서 맛있는 거 먹자. 엄마가 예약해둘게. 전서진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함보다 성북동 저택의 웅장함보다 지금 자신이 딛고 선 흙먼지 날리는 부대 연병장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사 전서진 오늘도 이상 무. 화천의 거센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에 맞서 승리한 정의의 바람이었고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는 한 청년의 앞날을 축복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박철규와 오미숙 부부의 몰락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들의 삶이 실상은 전방 병사들의 안전과 맞바꾼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전서진 하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원도 화천의 정비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부조리로 인해 자신의 전우들이 희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대를 감싸 안을 무렵 제15사단 연병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하반기 진급 및 표창 수여식이었습니다. 하사 전서진 단상으로 사단장의 부름에 전서진은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많은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추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정복을 차려입은 김 상사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 부사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정직한 직업의식으로 군수 비리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으면 평소 모범적인 복무 자세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육군참 모총장 표창과 함께 중사로의 조기 진급을 명함. 필승.
사단장이 전서진의 어깨에 빛나는 중사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관례상 하사에서 중사로의 진급은 일정한 복무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전문성은 그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전서진은 관중석 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윤지수 여사와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승원 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서열 1위의 권위자가 아닌 그저 진급하는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본 전서진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더욱 힘차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부대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가족만의 소박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사 전서진, 이제 제법 지휘관의 포스가 느껴지는구나. 한승원 대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윤지수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리 준비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는 진급 선물이다. 명품은 아니지만 내가 군 생활하면서 항상 몸에 지녔으면 좋겠어서 골랐어. 상자 안에는 깔끔하고 튼튼한 가죽 지갑과 함께 정갈하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한 내 딸에게라는 문구를 본 전서진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명품관에서 제가 느꼈던 건 단순히 무시당해서 생기는 화가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아버님 딸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오만함에 그대로 짓눌렸을 평범한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한승원 대장은 술잔을 내려놓고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철규 그자가 잊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다. 별의 무게는 어깨 위에 얹어진 금속 조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장병들의 목숨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서진아, 너는 오늘 그 별의 진정한 의미를 아빠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구나. 며칠 뒤 전서진 중사는 다시 정비고로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세 줄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관리하는 장비들은 박철규의 비리가 거친 덕분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중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야간 투시경 부품들 검수 끝났어. 아주 상태가 끝내주더라고. 김 상사가 새로 보급된 장비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전서진은 장갑을 끼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상사님. 이제 우리 대원들이 밤에도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겠네요.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비고 밖으로는 화천의 맑은 겨울 하늘 아래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함과 탐욕에 물들었던 군의 일각은 도련해졌고 그 자리에는 전서진과 같은 정직한 군인들의 긍지가 새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전서진은 정비일지 첫 장에 자신의 새로운 계급과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중사 전서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책임감을 다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걷는 정비고의 복도마다 정의로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소리였습니다. 중사로 진급한 전서진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장비를 고치는 기술자를 넘어 후배 하사들과 병사들을 이끄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서진은 자신이 겪었던 명품관에서의 수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분노로 남기는 대신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박 하사, 이 부분 볼트 조임이 조금 헐겁다. 장비는 정직해.
내가 대충 넘어가면 현장에서 우리 전우들의 목숨이 대충 취급받는 거나 다름없어. 다시 확인해. 전서진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손을 틀까봐 직접 핸드크림을 챙겨 정비고 한 구석에 두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사가 있으면 남몰래 면담을 자처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전서진 중사는 호랑이 선임이면서도 가장 믿음직한 누나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유력 인사이자 지역 유지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 대표가 부대 위문 방문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비고까지 견학하러 들어왔습니다. 허허, 대대장님. 우리 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네요. 내가 이번에 부대에 기부한 물품들은 잘 쓰고 있습니까? 금반지를 낀 손으로 거만하게 턱을 괴며 묻는 그의 모습에서 전서진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잠실 명품관에서 보았던 오미숙의 그 오만한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정비 중이던 이 병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불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봐, 자네는 제대하면 우리 회사 공장에 취직시켜줄까? 기술 배우는 게 딱 그 수준에 맞아 보이는데 말이야. 병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곁에 있던 대대장은 곤혹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역 유지의 기부금과 협조가 절실한 부대 입장에서는 그의 무례함을 대놓고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서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비용 장갑을 벗고 대표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소대 중사 전서진입니다. 대표님께서 기부해 주신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장병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인재들이지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병사는 이번 분기 최우수 정비병으로 선발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소중한 자원입니다. 말씀 삼가 주십시오. 정비고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는 당황한 듯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 중사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야? 대대장님, 이 부대는 아래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며 여기 있는 장병들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 중인 공무 수행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규정에 따라 퇴거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표는 씩씩거리며 대대장을 쳐다봤지만 대대장 역시 전서진의 단호함에 힘을 보태기로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전 중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애들은 제 자식 같은 놈들입니다. 오늘 방문은 여기서 마치시는 게 좋겠군요. 결국 대표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정비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모욕을 당했던 이 병사는 전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사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화났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전서진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야. 그 자부심을 잃지 마.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남을 평가하려는 그 사람이 틀린 거니까. 그날 저녁 전서진은 관사로 돌아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승원 대장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장하다, 내 딸.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약한 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별을 단 장군이 해야 할 일이고 미래의 지휘관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아빠는 내가 참모총장인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윤지수 여사 역시 딸의 용기를 격려하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서진아, 내가 오늘 지켜낸 건 그 병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자존심이란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전서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빛나는 저 별들처럼 자신도 낮은 곳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같은 군인이 되겠노라고. 명품관에서의 치욕은 이제 그녀에게 상처가 아닌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녀는 타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서진은 다시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내일의 정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지키는 것은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정의로운 미래였습니다. 화천의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대지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날 무렵 전서진 중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 PKO의 일원으로 해외 파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전의 상흔이 깊게 남은 분쟁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전 중사, 이번 파병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가진 인도주의적 가치와 전문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자리야. 잘할 수 있겠나? 한승원 대장은 딸의 출국 전날 군복의 구김을 직접 펴주며 물었습니다. 전서진은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명품관에서 겪었던 그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겸손과 실력으로 그곳 사람들을 돕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별의 무게니까요. 전서진이 도착한 현지는 처참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고 마을의 유일한 식수 공급 장치는 부품이 없어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전서진은 도착하자마자 정비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방탄복과 헬멧은 온몸을 땀으로 적셨지만 그녀는 렌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이쪽 펌프 모터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여기서는 구할 수 없는 부품입니다. 후배 부사관의 보고에 전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창고에 쌓여있던 폐차 엔진 부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규격이 맞지 않는 부품들을 깎고 다듬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로지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매달린 끝에 멈췄던 마을의 펌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현지 아이들은 코리아, 땡큐를 연발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 부유한 군벌 인사가 자신의 호화로운 차량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전서진에게 다가와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펌프는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쓴다. 너희 한국군, 나를 도와주면 이 돈의 10배를 주지. 내 개인 차량도 정비해주고 말이야. 전서진은 그가 내민 돈다발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잠실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오미숙의 잔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전서진은 그의 손을 밀어내며 현지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은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보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에겐 더 가치 있는 보상입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군벌은 당황한 듯 부하들을 시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전서진과 우리 장병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했습니다. 결국 평화유지군의 위험 앞에 군벌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현지인들 사이에 퍼졌고 대한민국군은 가장 정의로운 군대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파병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전서진 중사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훈장과 더불어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모욕했던 오미숙이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되었으나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전서진은 어느 날 우연히 볼 일이 있어 들른 서울 외곽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서 그녀를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트위드 재킷 대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명품백 대신 구멍난 장바구니를 든 채 상인들과 푼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초라한 노파. 그것이 한때 준장 3호로 군림하던 오미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미숙은 길을 지나던 전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전서진을 알아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너는. 전서진은 그녀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미숙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짓이 떠올라 보복을 당할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전서진이 내민 것은 주먹이 아니라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건강 챙기세요. 오미숙은 멍하니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서진은 그녀에게 어떠한 조롱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가엾은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내 남편 별이 내 별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미쳤었지. 오미숙은 캔커피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전서진은 그녀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준 뒤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까지 털어버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전서진 중사는 다시 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활약상은 군 내부에 널리 퍼져 부사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단 교육대의 교관으로 임명되어 갓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전서진은 칠판에 큰 글씨로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계급과 명예. 여러분, 계급은 국가가 부여한 직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예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궈낸 인격입니다. 계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격이 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급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고개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여러분의 별을 닦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서진의 강의는 신임 하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품관에서 겪었던 수모부터 파병지에서의 사투까지 모든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한승원 대장은 참모총장직을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식 날 전서진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입어온 낡은 전투복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액자 구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지휘관이자 영원한 나의 아버지. 당신의 뒷모습이 곧 저의 길입니다. 한승원 대장은 딸이 준 선물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릴 때보다 자신의 딸에게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받은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서진은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대의 안주인이라 불리는 주임원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정비 일지와 함께 오래전 명품관에서 샀던 그 실크 스카프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경계석이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하사들이 들어오고 병사들은 전역하며 세대는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서진이 세운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부대의 전통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장성 3호가 장병에게 갑질을 하거나 계급을 무기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전서진은 오늘도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김일병,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드렸어? 이번 휴가 때 고향 내려가면 맛있는 것 좀 사드려.
아, 이건 내가 주는 작은 보너스다. 그녀는 병사의 손에 초콜릿 몇 개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병사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우렁차게 경례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 그 경례 소리는 화천의 산울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기를 증명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전우회의 함성이었습니다. 전서진은 저 멀리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벽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둠이 깊을수록, 그리고 그 빛을 바라봐주는 이들이 많을수록 별은 비로소 가치를 얻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수모의 날들이 사실은 자신을 더 밝게 빛나는 별로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사에서 상사로, 그리고 이제는 부대의 정신적 지주가 된 전서진. 그녀가 걷는 길은 곧 정의의 길이었고, 대한민국 군인이 가야 할 품격 있는 미래였습니다. 오늘도 이상무. 필승.